여러분 어디 가서 무슨 상담을 하던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가능한 것을 생각을 해야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그 사탕발림이 현혹돼서 수술은 절대 하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시아에서 환자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김한조라고 합니다. 오늘은 또 Q&A 세션을 하려고 하는데요. 몇 가지 올렸던 댓글에 대한 질문을 답변하는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것을 수술하고 나서 한 달 후면 가능하느냐?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 승무원도 많이 계시는데 승무원들이 수술하고 나서 오프를 오랫동안 못 받아서 수술하고 일주일 후에 비행기를 탈 수 있느냐? 다 타시고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공기 올라갔을 때 기압이 기내 낮아지게 되겠죠. 그럼 바깥에 있는 기압이 높기 때문에 조직은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수술하면서 붓기가 좀 있었을 때 비행기 타면 조금 더 붓겠죠. 사실 요즘 이제 신기종들 같은 경우는 기압 조절이 워낙 잘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380, B747-8i 같은 좀 고급 기종을 탄다면 사실 별로 문제는 안 되고요. 다른 조금 작은 중형 비행기들은 장거리를 가면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단거리 대여섯 시간 이내는 크게 문제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텍스처드와 스무드의 구형구축 차이가 미미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자, 일단은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2014년에 스캇 스피어라는 의사께서 오랜 기간 동안 본인이 가지고 있던 환자들, 외부에 있던 환자들 결과들 마찬가지고요. 근육 위로 했을 때는 스무드가 텍스처드보다 구형구축률이 조금 높더라. 조금입니다. 한 1점 몇 % 차이였던 제가 기억을 하고, 근육 밑으로 갔을 때는 통계학적으로 전혀 차이가 없더라. 요즘이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알려져 있던 데이터를 근거로 한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환자가 상담을 하면 수술하겠지만 구형물을 했습니다. 스무드를 했어요. 이게 구형구축률이 2%라고 칩시다. 환자가 수술했습니다. 이 환자가 구형구축률이 2% 생기나요? 아니요. 환자 개인한테는 생기든가 안 생기든가 반반입니다. 사실 그 통계라는 게 환자 개인적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상담을 받습니다. 구형구축이 2% 되는 구형물이에요. 환자가 수술했어요. 구형구축이 생겼습니다. 원장님, 구형구축 2%라면서 저는 왜 생겼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용납됩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시려는 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게 구형구축이 2%냐 3%냐 100%냐가 중요해요. 99%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1%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확률이 그랬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심리적인 안정이 된 상태다. 그 다음에 그게 생겼을 때 이 의사를 믿고 따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수술하시는 거고, 1%가 되고 100%가 되고 99%가 됐던 나는 이 의사를 신뢰를 못했고 문제가 생겼을 때도 책임을 안 져줄 것 같다. 그럼 수술하시면 안 되죠. 그게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코 수술과 관련해서도 질문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귀형골을 2겹 사용했는데 비칠 수 있나요? 귀형골은 1겹을 사용해도 비칠 수도 있고요. 아예 연골을 안 사용해도 수술했을 때 박리를 굉장히 표피로 많이 가면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 수술했을 때 공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다라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모든 주어진 상황에서 이 의사가 예를 들어 박리를 했는데 귀형골을 했어요. 좀 비칠 것 같아요. 그럼 그 비칠 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연골을 다질 거냐? 그 위에다가 다른 데 있는 조직을 떼서 덮어서 안 보이게 할 거냐? 기증 진피를 쓸 거냐? 아니면 이쪽에 있는 흉사를 쓸 거냐? 그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건 이렇다 저렇다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피부가 얇은 경우에 높은 보형물을 썼을 때 비칠 가능성이 있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에서 보형물을 사용할 때는 겉에 피부에 넣는 것이 아니라 뼈에 있는 굉장히 단단한 뼈막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뼈막 밑에 들어갔을 때는 보형물에 위에 뼈막이 눌러주기 때문에 그렇게 비칠 가능성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뼈가 둥근데 좁은 보형물을 넣게 되면 경계가 지면서 비쳐보이게 되는 거고요. 뼈는 요만한데 넓은 보형물을 넣게 되면 비쳐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뼈의 모양에 따라서 얼만큼 정확하게 실리콘을 조각하고 그걸 삽입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지 높이가 높다고 무조건 비치는 건 아닙니다. 기증진피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신 분이 많은데요. 기증진피는 뭐냐?
시체, 사람이 진피, 그러니까 겉에 표피가 있습니다. 표피는 사용할 수 없는 게 표피는 세포가 있어요. 남의 세포가 들어오게 되면 몸에서 이물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표피 밑에 진피에도 어느 정도 세포가 있지만 거기에서 화학 처리를 해서 안에 있는 남아있는 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세포 성분을 다 없앱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덩어리가 생기게 되죠. 우리 이제 어쨌든 몸에서 제일 그 진피가 두꺼운 부위가 등껍질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체의 등껍질에서 표피를 제거한 진피 성분을 채취한 것이 기증 진피가 됩니다. 기증 진피를 가지고 화학 처리를 해서 상품을 만들게 된 거죠. 작은 조각도 있고 큰 조각도 있겠고, 가슴을 수술할 때는 좀 큰 조각을 사용하게 되고, 코할 때는 좀 작은 조직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회사도 지금 국내 한 5가지 정도 회사가 있는데, 대개는 국내에서는 시체를 기증하는 문화가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미국에서 오게 됩니다. 미국 뱅크에서 와서 한국에서 수입을 해서 그걸 처리하는 건데요. 어떠한 화학 제품으로 처리를 하느냐, 그를 처리해서 냉동을 하는 업체도 있고, 화학 처리만 하고 말캉말캉하게 탈 성분을 유지하는 업체도 있고요. 그 방법에 따라서 흡수율이 다 다르게 됩니다. 코끝이 둥글둥글하고 했을 때 코끝 수술만 하고 싶은데 하이코, 그 다음에 뭐 연골 묶기 이런 방법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지요. 자, 이걸 설명하면 좀 복잡한데 상식순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코끝이 둥글둥글한 원인을 일단 알아야 됩니다. 둥근 게 연골이 퍼져서 그렇다. 그럼 당연히 연골을 묶으면 좋아지겠죠. 안에 있는 살이 많다. 그러면 연골을 묶는다 하더라도 그 살이 제거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얄쌍한 코가 나올 수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이해하기 힘든 것은 하이코, 미스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이 수술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코끝이 둥근데 이거를 실을 넣고 필러를 넣으면 이게 올라온다.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코끝이 둥글다는 거는 조직이 많다는 걸까요? 적다는 것일까요? 많은 거죠. 하이코나 미스코나 그 조직이 많은 데서 조직을 더 넣는 거예요? 더 빼는 거예요? 더 넣는 거죠. 그러면 뭉툭한데 조직을 더 넣으면 더 얄쌍해질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더 조직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이코를 하신 분들이 처음에는 잘 버티다가 나중에 다시 내려오면서 코가 더 퍼졌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무슨 상담을 하던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가능한 것을 생각을 해야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그 사탕발림이 현혹돼서 수술은 절대 하지 마세요. 실리콘이 없는 코 성형은 있나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자꾸 코 성형을 생각하면 무조건 뭐를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코 성형은 코 모양을 예쁘게 만들면 되겠죠. 유럽, 미국 사람들은 코가 높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코 성형이라는 것은 모양을 바꾸는 거죠. 코가 뾰족한 거를 좀 더 뭉툭하게 하고 너무 매부리가 있거나 높은 코를 깎아내리는 거. 동양 사람들은 낮으니까 뭔가를 자꾸 넣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실리콘을 넣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코가 높아요. 그런데 정면에서 코가 퍼져서 높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실리콘을 넣어봤자 어차피 넓이가 넓으니까 높아 보이지 않겠죠. 그럼 그 사람은 실리콘을 넣는 게 아니라 폭을 좁히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절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 수술이라는 게 자꾸 어떤 보형물을 넣어야 된다는 공식이 있는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실리콘을 넣는 게 아니라 폭을 좁혀서 실리콘 없이도 당연히 수술할 수가 있고요. 또 매부리나 휜코 같은 경우에는 매부리를 깎아주고 휜 거를 잡아주고 모양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 수술이 이퀄 똑같이 는 실리콘 보형 수술은 아닙니다. 코끝 수술을 할 때는 모양을 내기 위해서 다양한 연고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코끝 성형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놓고 요 위에 있는 링크를 타서 보시면 자세하게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놨습니다.